네, 집도 오래 살다 보면 이곳저곳 망가지기 마련이죠. 그때그때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공사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치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과 가는 게 두렵다고 자꾸만 미루신다면 나중에는 더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100세까지 튼튼한 치아를 위해서 어떻게 보수 보강을 하면 좋을지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성용 원장 나오셨네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계실 텐데요. 식사 괜찮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먹는 즐거움을 빼앗아간 주범, 누구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녁 데이트에 나선 한건강 할아버지와 연약해 할머니. 나이가 들수록 고기로 단백질 섭취해야 한다는 며느리 말에 오랜만에 한우로 분위기를 내보는데 한 입 가득 쌈을 싸서 잘 먹는 할아버지와 달리 먹지도 않고 굽고만 있는 연약해 할머니. 틀리라 잘 씹어지지 않아서인데 나이가 들어서도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을 순 없을까? 네, 한우 원장님도 너무 좋아하시죠? 네, 좋아요. 정말 맛있는 이 한우를 제대로 먹을 수 없다면 참 서글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틀니를 좀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은 고기 같은 질긴 음식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잇몸 다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그 치아가 이제 없을 때 우리가 씹는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씹는 기능을 이제 치과에서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건데 네. 과거에는 이제 틀니를 썼죠. 방금 나온 대로 틀니를 쓰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게 입안에서 막 움직이고 또 씹는 힘도 약하고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네.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등장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이 궤도에 올라와 있고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죠. 네. 그 임플란트를 하면 아까 얘기한 그 한우를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거죠. 오. 자, 그러면 이 임플란트, 틀니의 불편함을 좀 보완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원장님? 보완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삶의 질을 완전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저희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네요. 네, 임플란트입니다. 예. 그리고 자, 다음 보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수술 전, 처음에 오셨을 때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임플란트를 완성한 후에 이제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건 방사선 예, 예. 사진인데 화면에서 특히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이런 부분의 치아들은 다 완전히 흔들리는 치아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아가 잇몸뼈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 단단하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 염증으로 그 치조골, 그러니까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면 뼈가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치아가 이제 흔들흔들하게 되죠. 네. 붓고 피나고. 그런데 씹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한우를 씹을 수 없고 오른쪽은 한우를 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 같은 경우는 40세 여성이에요. 너무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네요. 40세면 뭐 지금 한창 그냥 일상 우리 생활을 할 나이인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다발성 충치로 이미 치아를 많이 잃은 상태예요. 아니, 그러면 윗니가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만 남아 있는 거죠. 치아 뭐 이렇게 두 개만 남아 있고 뿌리 네. 남아 있고. 예. 뭐 틀니를 끼고 그런 생활도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병원 내원하기 전에는 예. 요 앞에는 치아가 있었어요. 앞에만 있고 네. 어금니는 없는 상태로 오래 생활 지내오다가 원장님, 그러면 이분이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되신 걸까요? 그렇다고 40세 봐야죠. 여성분인데요. 네, 그 뒤에 이제 예. 원인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관리 소홀이에요. 관리 소홀. 그래서 이제 이분도 수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치아를 잃게 되고요. 아까 같은 다발성 충치 때문에 이제 젊은 나이에 치아를 잃게 된 거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45세 남성 너무 젊은 나이의 그러니까요. 남성인데 예. 이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반적 치주 질환이에요. 가장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네. 치주 질환은 거는 치주 조직이라는 게 치아가 있으면 치아 주변 조직. 그러니까 치아는 잇몸뼈에 탁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 염증이 생김으로써 네. 박혀 있는 그 뼈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아가 흔들리는 상태.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네. 그 상태를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입안 전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전반적인 치주 질환 상태인데 아주 만성적인 치주 질환 상태죠. 이 상태에 치아 다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좀 있어요. 당뇨는 치주 질환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런 사례를 보면서 다소 당황했던 게 연세가 뭐 높은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 분이들이잖아요. 네, 젊은 분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치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건강을 자신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치주 질환도 그렇고 아니면 또 유전적인 질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뭐 원인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이제 보통 이제 가장 큰 흔한 원인들이에요. 네. 전신 질환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당뇨는 우리 혈액 내에 당의 수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당의 수치가 높으니까 우리 입안도 당의 수치가 높습니다. 아, 세균 살기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세균이 막 득실득실 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 전신질환 대표적인 게 당뇨고 관리소홀 무절제한 생활 이것도 예.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다발성 여러 치아를 다 잃고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개인 사정이 있어요. 뭐 사업을 실패해서 뭐 방황했다, 가정 생활이 뭐 있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좀 무절제한 생활을 한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좀 많고, 네. 그리고 이갈이 이약물기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게 이를 꽉 물고 있거나 이를 지글지글 가는 환자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근데 특히 잇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 전반적으로 완전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흡연 뭐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주 대표적이고. 네. 그또 잇몸 질환도 우리 피부나 이런 것처럼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뭐 이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 네, 그런 네. 영향이 있고 또 치과 공포로 인한 방치는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 네, 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30대인데 치아가 막 많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치과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치과를 안 가는 거예요. 네, 네. 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간다. 막 그런 분들 실제로 있어요. 네. 계속 방치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 두 개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원인들로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치아를 상실했을 때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들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임플란트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걱정하시나요? 그럼 병원에 오시는 우리 환자분 얘기해 보면 네. 제일 걱정하는 건 이제 수술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잖아요. 네. 그리고 차라리 전신 마취 수술이면 뭐 내가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되는데 또 수면 마취라도 수면 마취도 완전히 잠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치과의 이제 임플란트 수술은 깨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수술을 하기에 가장 좋긴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이 수술이 잘 될까? 그리고 수술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의사가 수술 잘할까? 근데 그런 솔직히 불안감도 당연히 있겠죠.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네. 불안감도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가 다 끝난 환자한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라고 물어보면 네. 수술 힘들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오.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얘기하면 네. 치아가 임플란트 뼈에다 심고 나면 뼈랑 잘 붙는 데가 몇 달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임시적으로 틀니를 만들어서 끼는데 그 틀니를 끼고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요. 아. 정말 조금 성격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화도 많이 내요. 아니, 정말 그게 저희도 되게 힘든데 예. 수술했으니까 입안이 되게 불편한 상태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플라스틱 재질의 틀니를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그걸 끼고 지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 끔찍하네요. 예, 네. 정말 힘들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망설이는 이유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불편함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이런 좀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치과 의사들이 고민을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게 네. 뭐 디지털 임플란트나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즉시 보철, 뭐 원데이 임플란트 그렇죠.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흔히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이 방법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술을 미리 계획해서 아주 최소한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힘들죠. 그렇죠. 덜 힘들고 그리고 전에는 의사의 어떤 경험이나 실력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미리 이제 컴퓨터로 다 디자인을 하니까 네. 의사의 영향을 좀 덜 받죠. 물론 수술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의사의 실수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즉시 보철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뼈에다가 임플란트 심고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 기다리는 동안 이게 틀니를 껴야 되는데 틀니를 안 끼는 방법이에요. 너무 좋네요. 네, 그 예.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부담을 줄이는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증과 불편함 그리고 기간 등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된 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치아가 거의 없어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몇 개나 심어야 하는지 70대 아버님이 물어오셨고요. 또 80대 어르신은 틀니를 하자니 불편하고 임플란트를 하자니 부담스럽다고 고민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또 50대 시청자는요.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어서 출혈이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지금 앞서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즉시 보철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아무래도 뭐 컴퓨터 장비로 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네. 자동차 내비게이션하고 비교를 해. 우리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 설정하잖아요. 저는 내비게이션 꼭 필요해요. 요즘은 더 있어야 되죠. 네. 목적지 설정하면 안내해 주잖아요. 네. 안내해 준 대로 우리가 운전해서 가면 목적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가 뭐냐면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어떻게 수술하겠다고 먼저 계획을 다 컴퓨터로 다 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술 장치를 만들어서 수술할 때 그 장치 그대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수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네. 이 방법이 있기 전에는 예. 저 의사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아, 엑스레이나 CT를 보고 더 예전에는 CT도 없었죠. 엑스레이 보고 환자 구강 상태 보고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술해야겠다. 라고 들어가서 그렇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에 따라 달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숙련된 분들은 아주 잘하지만 네. 숙련이 좀 덜 된 분은 이제 못하고. 근데 이 방법이 등장하면서 네. 의사의 숙련도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련된 분들도 오늘 내일 매일 1년 내내 매일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 실수도 완전히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디지털 임플란트의 치료 원리가 어떤 건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안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똑같이 내 계획대로 하기 어려운 게 더 항상 계획대로 할 수 있게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 당연히 안전하죠. 미리 계획을 해놨고 우리는 그대로 수술하니까. 그러니까 비침습성이라는 얘기는 좀 덜 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안 째거나 조금 째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확 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덜 째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째야 네.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더 덜 이제
침수 쪽이다, 덜 짠다,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임플란트 그리고 뭐 원장님 입장에서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정확성과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건지 시술 과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실제 지금 수술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고 수술하기 전에 이제 준비 단계가 있는 거죠. 네. 환자의 3D 구강 상태, 구강 스캔 이게 뭐냐면 환자의 구강 내를 3차원적으로 사진을 찍어요. 3차원으로 사진 찍고 네. 그리고 CT를 찍어요. 그러니까 입안 사진과 CT를 합칩니다. 네.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어디다 심을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심어야겠구나. CT를 보고 이 부분은 뼈가 좋으니까 여기 심어야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곳인데 뼈가 좀 안 좋아요. 그 뼈 이식을 할까? 그 옆에 보니까 여기 괜찮네. 그럼 굳이 여기 무리하지 말고 옆에 좋은 데다 심자. 네. 그런 식으로 미리 이제 계획을 쫙 하는 겁니다. 네. 계획을 하고 이제 이런 장치를 만들어요. 이 장치 보면 여기 구멍 있잖아요, 구멍.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입안에 낍니다. 이제 입안에 끼고 이 구멍이 있죠. 네. 이 구멍에다가 우리는 임플란트 심는 거, 이 구멍으로. 어머. 이 구멍에 심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는 거죠. 자동차 우리가 목적지에 설정하고 운전하면 그 설정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디자인하고 이 구멍에다 그대로 놓으면 거기다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상황적인 예측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치주 질환을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환자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52세 이제 남성으로서 심한 치주 질환을 일본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잇몸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치아를 이제 거의 발고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네. 수술을 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즉시 보철도 한 건데 네.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정말 심었죠.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임플란트 심어냈고 그리고 일주일 이내 당일 혹은 일주일 이내에 치아를 바로 끼운 거예요. 이렇게 끼고 생활하시면 돼요. 와. 틀니가 아니죠. 네. 예전에는 수술하고 틀니를 껴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죠. 환자분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아주 높고 예. 딱 병원에 다음에 체크하러 왔을 때 네. 틀니 끼시는 분하고 요거 하시는 분하고 표정이 달라요. 아무래도 네. 확실히 다릅니다. 네, 만족도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겠죠.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고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여러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계속해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분은 제가 보기에도 구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딱 봐도 우리가 전문가 아니어도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네. 56세 여성분이고 이분도 여러 개의 치아가 여기 밑에 보면 방사선 사진 볼까요? 치아 뼈에 거의 뿌리 끝에만 살짝 박혀 있잖아요. 원래 튼튼하게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 끝단만 살짝 걸쳐 있죠. 이런 치아는 다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겠어요. 여기 입안 사진 봐도 뿌리가 다 드러나 있고 잇몸도 빨갛게 부어 있고. 네. 보면 여기 앞니만 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죠. 어금니 쪽은 치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치아를 다 빼내면서 다 바로 수술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계획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 이게 참 이런 장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아보고 또 원장님과 직접 상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원장님세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대구인데요. 네, 네. 요즘 임플란트 바로 침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전화 드리는데요. 네, 네. 제가 의료보험 2개 된다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의료보험 2개 되고 내가 또 기초생활자라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막 비용이 안 얼마 듭니까?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네. 예, 예. 아마 그 내비게이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될 테고, 예, 예. 네, 2개 임플란트 식립하는 거는 30% 환자 부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치아 상태는 어떠세요? 치아가 없어요. 치아를 지금 전체적으로 없으신가요? 언제 그 위에 하나 밑에 하나가 없는데 빠진 지 오래됐는데 한 개 하든 2개 하든 하던데 그래 내가 제일 좀 묻고 싶은 거는 네. 비용하고 바로 심을 수 있다 걔가 묻는 거예요. 식립은 아마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식립은 거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거의 바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예. 비용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네. 예예. 보험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임플란트 가격의 30%를 본인이 아마 낼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30%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환자분께서는 즉시 심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상담을 좀 해주시죠. 물론 이제 상태를 봐야겠지만 뼈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다면, 네. 아주 나쁘지 않은 상태가 아니면 바로 식립 거의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밑에 하나 위에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아주 많은 개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과의 상담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 병원에 꼭 들려서 빠른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결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임플란트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이분은 윗니가 하나도 없으세요. 틀니를 끼셨던 분인데 임플란트로 갈아타셨죠?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우리 처음에 나왔던 대로 이제 한우를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 한우 먹고 싶네요. 네, 예.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밑에는 치아가 있고 임플란트 있고 위에는 이제 틀니로 생활을 해오신 거예요. 왼쪽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던 거죠. 네. 그 사실 이 상태는 아주 불편한 상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은 치아와 임플란트입니다. 아래쪽은. 여기는 힘이 뭐 100이라고 칠게요. 네. 100이라고 치면 위에 마주보는 틀니는 힘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센 쪽하고 약한 쪽이 만나면 정상적으로 저작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리고 위에 틀니는 이제 많이 움직이고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분도 임플란트로 해결하고 틀니를 이제 안 끼게 된 거죠. 근데 원래 상태를 보니까요. 윗니가 없으시다 보니까 아랫니가 좀 위로 올라오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위에 치아가 없으면 반대쪽 치아가 이동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이동했고 아주 이상적으로 치료하려면 밑에 여기 앞니 부분도 사실은 손을 대야 돼요. 근데 또 여기를 또 막 손을 대면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또 이제 많이 손을 대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치료 사례 위주로 좀 볼게요, 원장님. 네네. 계속해서 보겠는데 이제 당뇨로 힘들어하셨던 분의 사례이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가 있어서 치아도 많이 잃어버렸고 치아도 좀 흔들리고 근데 그런 상태였어요. 이분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악동 수술도 했는데요. 우리 상악동 수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수술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상악동 수술도 해낼 수 있습니다. 상악동 수술이 어떤 건가요? 상악동은 우리 위턱뼈 어금니에 그러니까 위에 어금니가 턱뼈에 딱 박혀 있잖아요. 잇몸뼈에 그 위쪽. 자, 여기 치아가 어금니가 여기 다 박혀 있잖아요. 그 위쪽, 광대뼈 안쪽쯤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잇몸뼈에다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이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악동에다가 뼈 이식을 해요. 뼈를 넣어주는 수술하거든요. 근데 그 수술은 이제 많이 째고 좀 복잡한데 이제 내비게이션 수술 방식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지만 또 안전하게 시술을 마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와 함께
상담 전화도 왔었죠. 즉시 보철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즉시 보철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즉시 보철이라는 개념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즉시 뭐 즉시냐? 수술 즉시예요. 수술 후 즉시 보철 치아를 낀다. 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임시 치아를 끼는 겁니다. 임시 임시 치아. 틀니가 아니고 네. 임시 치아를 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즉시라는 말이 저희 학술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하는 말은 수술 바로 즉시부터 1주 이 사이를 보통 얘기해요. 어떤 분은 2주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조금씩 그 차이는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 보통은 1주 이내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술 그 날 바로 끼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너무 이제 개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날 바로 하는 거는 조금 뭐랄까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며칠만 시간을 줘도 퀄리티가 훨씬 높은 보철을 우리가 끼워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주 그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죠. 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왼쪽이 이제 수술 바로 후의 사진이에요. 네. 보기만 해도 불편해 보이죠? 뭔가 많이 예. 뭐 우리 소위 봉합을 말하는 하는 적이 보여가지고요. 그야말로 잇몸을 째고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 예. 여기가 위에거든요. 네. 위에 같은 경우에 잇몸을 그야말로 째고 뭐 임플란트도 심고 이것저것 하고 뭐 꿰매 놨잖아요. 네. 그래서 피도 나고 막 부어 있고 이런 상태죠. 네. 밑에는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좀 간단하게 한 겁니다. 좀 보기에도 좀 편해 보이고 되게 힘들어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틀니를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위에 같은 틀니를 끼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보면 이렇게 입천장 플라스틱 같은 입천장 막 덮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옆으로도 이렇게 뭐 튀어나와 있고 아. 그 혀에도 이렇게 틀니가 막 걸리고 예. 그래서 뭐 잘 제대로 낄 수가 없습니다. 아. 뭐 입안에서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 수술을 하고 나서 저 상태에서 마취가 깼어요. 만약에 네. 마취가 깨면 좀 건드리면 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임시 틀니를. 임시 틀니, 이 플라스틱 같은 거를 입안에 끼고 그걸 뭘 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에 가깝다 보면 됩니다. 그럼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 수술하는 거 수술할 때는 마취가 돼 있어서 아픈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때부터 몇 달을 기다리잖아요. 네. 그 시간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그거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환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그렇죠. 임시 틀니를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임시 틀니를 한 거죠. 그렇죠. 즉시 식립을 하기 전에 임시 틀니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 임시 틀니를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사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윗턱은 3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고요. 와. 아래턱은 한 두세 달, 뭐 좀 짧게 6주, 한 6주에서 3개월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말에 우리가 위아래를 같이 했어요. 네. 그 위아래를 같이 완성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아래가 2달 걸린 건 의미 없어요. 위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 전체를 3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우. 심지어는 뭐 1년씩 걸리기도 해요. 네. 그동안 이거 끼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우. 이거를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 보는 저도 너무 힘들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즉시 보철이라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틀니가 아니라 이제 보철물을 바로 올려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좀 씹는 거라든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좋아지나요, 원장님? 훨씬 좋아지죠. 네. 비교가 안 되는 건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분이 왼쪽이 수술 전,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입니다. 네. 이분도 당뇨가 많았던 분이에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치주가 안 좋고 그래서 결국 치아를 뭐 다 발거해냈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 당뇨와 관리 소홀이에요. 지금 조금 놀라운 모습은 이제 이런 게 치석입니다. 네. 치석.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석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못 보잖아요, 친구들은. 근데 네네. 이제 병원에는 이제 종종 오는데 뭐 나름 이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많이 방치해 두다가 그 당뇨도 있고 그 관리도 소홀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다 발치를 해내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즉시 보철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까만 점들 이렇게 점들 빨간 점 보이는 거는 위아래 치아의 맞물린 관계를 제가 맞물린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물려 씹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보면 이분은 틀니가 아니죠. 이 아까 입천장 덮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앞에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입천장 플라스틱. 덮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라스틱 덩어리를 입안에 끼고 있는 거잖아요. 임시 틀니는. 예.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죠. 네. 임플란트에 바로 연결된 상태 이대로 그냥 계속 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말하고 밥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부터 막 질기고 딱딱한 거를 막 씹을 수는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것만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틀니는 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껴있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끼고 있는 것 자체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저희가 보통 한 달 때 체크하거든요. 네. 한 달 때 환자가 왔을 때 표정부터 완전 다르고 그 임시 틀니 끼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전화 와요, 병원에. 너무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죠. 거의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제가 할 때도 네. 바로 전화 옵니다. 네. 엄청 힘들었는데 예. 이분들은 전화 안 와요. 한 달 뒤에 그냥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전화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그게 너무 힘든데요. 네. 임시 틀니가 우리가 수술 전에 미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말 힘들 거다. 네. 끼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막상 자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쵸. 아, 내가 이 정도 힘들 줄은 몰랐다.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거 좀 이해해 달라고 이제 계속 달래면서 이제 치료를 이어 나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즉시 보철이라는 좋은 방법이 나왔으니까 네, 참 맞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치료 기간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치료 기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하면 치료 기간을 줄이는 개념보다는 치료 기간은 비슷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훨씬 편하고 높은 삶의 질로 지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치아는 임시 치아잖아요. 네. 이거는 재질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재료보다 좀 약한데 네. 그 재료로 나중에는 그 바꾸는 게 최종적으로 완성된 상태인데 이 상태로도 우리가 웬만한 생활은 해요. 네네. 뭐 꽃게 막 이 정도까지는 못 씹어도 일반적인 좀 부드러운 고기 정도는 우리가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으로 완성하는 기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끼고 생활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편해지겠네요. 확실히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분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분은 위에 지금 치아가 이런 식으로 많이 없죠. 네. 이분도 어금니가 없어진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어떻게 씹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앞니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뿌리만 남아 있는 흔적이 보이죠. 네. 저희 병원 오기 전에는 여기가 치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결돼서 브릿지라는 형태로. 근데 이제 이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앞니니까. 그렇죠. 이제 병원에 오는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원래 임시 틀니를 끼고 또 한동안 지내야 되잖아요. 잘 껴지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하고 일주 이내에 이런 치아를 끼워내는 거죠. 이 상태로 지내는 겁니다. 지금 임시 치아를 낀 상태인 거죠? 네, 임시 치아를 낀 상태인데 아주 편하고 보기에도 좋아요. 이 상태로 지내는 거.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이 상태로 지내면 별 무리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달을 지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까 틀니랑은 비교가 안 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고요. 통증이라든지 불편함, 기간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된 문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0대 시청자분이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치과에 가기 무섭다고 고민 남겨주셨네요. 60대 아버님은요, 뼈 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 때문에 임플란트를 망설이고 계시대요. 60대 어머님입니다. 한 달 전 심은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통증도 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많은 궁금증들 문의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는 63세거든요. 예. 그런데 양쪽 어금니 위에 게 양쪽에 빠졌어요. 한 1년 전에. 네. 그리고 또 앞에 이빨이
두 개가 그 옛날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그 두 개가 빠져가지고 네네. 야매로 다 했거든요, 옛날에.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근데 모양이 좀 안 좋고 입에서 이제 양치질을 잘 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요새 임플란트가 속전 속결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이제 누구한테 많이 들었는데 네. 이빨을 이게 위에 거하고 앞에 우아래 두 개를 임플란트를 하려면 네. 몇 회 정도 치과를 가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또 그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그 수면 상태에서 이빨이 다 이렇게 쾌유가 되는 건지 네. 예,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상담해 주세요. 예. 위 어금니하고 앞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예, 네, 앞니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그거를 야매로 했어요, 옛날에요. 그 앞니만 어금니는 있고 앞니가 없는 상태인 거네요. 어금니도 그러면? 없으시대요, 지금. 어금니도 없고 네. 앞니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63세 남성이고 이제 예. 위 어금니와 앞니가 없는 건데 네. 내원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원수 네네. 말씀하셨는데 예. 네. 내원수를 우리가 아주 정말 최소로 줄이면 한 3회 정도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닌 네.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아를 끼는 것까지 아까 얘기했던 임시치아까지. 임시치아 끼는 것까지 네. 한 3회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 가장 빠른 기간이 3회다. 네, 3회 정도. 예. 당일날 바로 다 할 수도 있는데 당일날 바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퀄리티 떨어져요. 네네. 약간. 그래도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소한 3회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3회 정도면 좀 아주 좀 약간 양질이고요. 네. 하루 만에 다 끝내려면 조금 질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을 겁니다. 시청자분이 치과 치료 좀 두려우신가 봐요. 네네. 수면 치료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수면 치료로 치료가 다 가능한지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수면 치료는 다른 게 아니라 수술할 때 네. 좀 잠을 살짝 재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치료는 정확히 얘기하면 완전히 잠이 확 드는 게 아니고요. 네. 전신 마취가 아니고 네. 잠이 살짝 드는 상태. 그 의식하 진정이라고 하는데 의식은 있는데 몽롱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선잠이 들락말락하는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상태에서 건드리면 깨잖아요. 예. 뭐 그 정도, 아니면 거기보다 조금 깊은 정도. 그래도 통증은 못 느끼잖아요. 통증을 못 느껴. 통증을 딱 있으면 잠이 살짝 깨요. 살짝 깨는데 예. 이게 선행성 기억 상실이라 그래서 기억을 못 해요.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수면 마취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수면 마취로 치료가 가능한 거죠? 수면 마취는 네. 수면 마취를 하는 거죠. 네. 예. 수술을 수면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서 치료를 서둘러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 궁금한 사항 직접 여쭤보실 수 있고요. 답변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심을 때 그 골유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잇몸뼈 단단해야겠죠. 골유착이 뭔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직시보철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그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 치아를 바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원래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근데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골유착을 기다리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뼈에다 심어 놓으면 걔가 바로 임플란트 뼈가 완전히 딱 붙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아래턱은 2-3달, 네. 위에는 3-6개월, 길면 12개월까지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이유가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리모델링 일어나면서 완전히 한 덩어리로 붙는 거예요. 완전히 한 몸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걸 바로 이제 골유착이라고 하고 네. 골유착이 안 되면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결국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물론 빼고 다시 심으면 됩니다. 다시 심으면 되는데 이제 골유착이 실패하면 임플란트 빠지게 되죠. 근데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직시보철과 이제 연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 바로 기계적 자극 및 하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임플란트 입장에서 기계적 자극과 하중이 뭐냐? 네. 바로 그 씹는 힘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 뼈에다 심고 완전히 덮어놓고 임시 틀니를 끼는 이유는
그 임플란트 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즉시 보철은 임플란트 치아를 바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힘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골류착 실패 요인은 기계적 힘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즉시 보철은 임플란트에 바로 힘이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저 임플란트 개수가 조금 많은 경우에 뭐 3개 이상 되는 경우에 혹은 전체인 경우에 네. 개수가 좀 많으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적절한 위치와 좋은 뼈 좋은 위치에 적절하게 심어내면 그 힘을 이제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골고루 분산시킴으로써 그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위에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치조골 상태나 세균 감염도 골류착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잇몸뼈 상태가 이제 너무 안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실패가 좀 더 높아지고 그렇죠. 수술을 하고 났는데 입안이 항상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세균이 막 득실득실하면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방법. 관리 임플란트 수술 후에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양치질이죠. 양치질. 양치질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입안을 항상 양치를 깨끗하게 하고 물론 수술 직후에는 처방된 약을 잘 먹고 네. 그 가글 약도 잘 쓰면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고 우리가 실밥을 빼내고 이제 기다리는 한 몇 달간 기다린댔잖아요. 네. 그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질을 잘하는 거고 특별한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할 때 체크를 잘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해결을 해내면 실패율을 이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교각이 부실하면 다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골류착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임플란트를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네네. 네, 교각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임플란트가 기둥을 심고 그 위에 치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임플란트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다리 보면 왼쪽 사진 보면 교각이 있고 그렇죠. 그 위에 상판이 있잖아요. 그럼 교각이 튼튼하면 네. 그리고 상판이 아무리 차가 많이 지나가도 튼튼하게 유지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뼈에다 심는 이 부분을 교각이라 볼 수 있죠. 임플란트가 뼈에다 잘 심어지고 그 위에 치아가 쭉 연결이 되면 그게 이제 상판이라 볼 수 있을 거고 그 씹는 힘이 뭐 자동차가 다니고 하는 그런 힘일 겁니다. 네. 그 교각에 해당하는 임플란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의사가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수술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미리 계획하니까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네. 더 안전해졌으니까 실패율도 더 낮아지고 더 좋은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통증과 또 기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과 인사하시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담하면 자세히 잘 듣고 있는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요. 예. 나이가 75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우연히 그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절센 암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그러셨어요. 예. 예, 강남 산모병원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고령자라 수술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치료를 받아보라 해서 네. 지금 금년 5월 달이 이제 5년째 치료받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약은 먹지만은 정상인보다 더 정상으로 나오고 오, 있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예, 예.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5년째 더 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치아는 어떻게 불편하세요? 원장님, 그런데요. 예. 네네. 이 저질선의 암은 암이 뼛속으로 전이 되고 장기로는 전이 잘 안 된다고 병원에서 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 뼛속 치료도 이제 PCMRI 다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네. 치료 이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를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음식을 잘못 먹어서 네네. 할 수 있는지 핵심은 그겁니다. 네네. 혹시 알겠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뼈로 전이 되는 걸 예방하는 약. 네. 약 어떤 약 드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임상시험 10판 안 되는 임상시험약을 좀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좋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호르몬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고요. 네네. 지금 이제 75세 우리 아버님 75세 남성이시고 이제 전립선 암이 있고 네. 그 이제 치료해서 지금 5년째 팔로 경과 환자 체크를 하고 계신 건데, 네. 근데 그 지금 정상이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자, 우리 암 환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암 치료가 잘 되고 나면 임플란트 하는 거랑 큰 관계는 없어요. 그래요. 네, 큰 관계. 근데 일단 두경부, 그러니까 얼굴 쪽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 얼굴 이를테면 뭐 후두암이다. 이를테면 뭐 구강암이다. 그런 암이 있으면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쬐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방사선을 쬐는 동안에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근데 우리 전립선 암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전립선 암에서는 이제 뭐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세포가 뼈로 전이되는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먹는 약이 있어요. 그 골다공증일 때 드시는 약하고 비슷한 약인데 네. 그 약을 만약에 드신다면 네. 임플란트 수술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 그 약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턱뼈가 이제 괴사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지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 약이 확인이 되고 그 약을 드시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그 약을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한다면 수술은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 내과 교수님과의 이제 협진의 문제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드시고 계신 약이 어떤 약인지를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 골류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골류착이 잘 돼서 치료가 잘 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 치근우시 충치죠. 치아가 많이 깨져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깨져 있고 뭐 아이고. 부러져 있고 이런데 많이 패여 있죠. 예. 젊으신 분이세요, 이분도? 네, 맞습니다. 네네. 아마 발치를 해내고 이분도 이제 즉시 보철한 거예요. 네. 수술을 해내고 한 일주 이내에 이런 보철을 끼워낸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좀 큰 케이스면 그 당일날 치아를 바로 끼는 거는 조금 정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고 네. 시간도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한 며칠만 시간을 좀 지내면 아주 이제 일상생활에 거의 불편하지 않는 그 정도의 임시 보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주 편하죠. 그렇죠.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분은 이제 즉시 보철을 올리셨잖아요. 앞에 네. 사례분 봤을 때. 그러면 디지털 임플란트도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 임플란트와 즉시 보철은 함께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디지털 임플란트 안 해도 즉시 보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서 네. 모두가 다 즉시 보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디지털 임플란트와 즉시 보철이 이렇게 같이 한 세트로 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실패율을 낮춘다 그래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은 어쨌든 치료를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모든 방법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디지털 임플란트 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서 편하게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하면 훨씬 실패율이 떨어지죠. 네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지금 주세요. 이분은 오랫동안 틀을 끼셨던 분이에요. 아래턱에 틀을 끼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틀을 끼었던 흔적입니다. 네네. 요렇게 틀니가 이제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 치아가 없는 부분은 이제 틀을 꼈고 이렇게 오랫동안 치아 없으신 분들은 이 뼈의 폭이 되게 얇아져요. 네. 비교 대상은 지금 없지만 뼈가 되게 얇아집니다. 그 이분도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 며칠 뒤에 틀니로부터 이제 해방된 거죠. 그러니까 왼쪽 상태에 틀니로 끼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 오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잘 쓰고 있으면 안 오셨겠죠. 그렇죠. 너무 불편하고 딱딱한 거 씹을 때는 불편하다.
잘 안 씹힌다, 아프다. 특히 이제 틀니를 오랫동안 끼면 잇몸뼈가 이렇게 없어지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되게 좁아졌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틀니를 오래 끼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좁아지면 그렇죠. 틀니가 너무 불편해져요. 네. 그 이제는 안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오는 거죠. 예. 일주일 이내에 틀니로부터 바로 해방하고 아주 편하게 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께서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좋아졌겠죠. 참 다행입니다. 환자마다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장님, 임플란트 치료법 알아봤는데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또 고려적인 분들에게 주의사항 전해주시죠. 오늘 아까 그 전화로 문의 주셨던 아버님이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두 가지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예. 번째는 당뇨. 당뇨는 구강 건강을 해치는 아주 큰 원인 중에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당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우리 골다공증 약이나 암이 있을 때 그 뼈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먹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물. 네. 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그 약물을 중단하고 수술해야 돼요. 그 약물을 드시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아주 위험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환자분들께서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다 상세히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전문과와 협진해서 진료를 하면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김성용 원장과 함께 100세까지 치아를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